왜 지금 이 얘기가 중요하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안녕하십니까, 태지코인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시거나 경기를 보시면 혼란스럽죠? 유튜브를 봐도 서울의 집값이 올라간다, 나만 팽당하는 거 아니냐, 또는 막판이다, 절대 사지 마라, 영끌하다 사면 죽는다, 서울에도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죠? 그렇다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기준점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판단을 해 보셔야 되고, 또 대한민국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또 판단해 봐야 됩니다. 왜 이것을 판단해 봐야 되느냐? 어떤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어떤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평균 값을 대처를 해야지만 좀 더 효과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저희 같은 업은 현장에서 많은 고객들을 미팅을 하고 많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 경매당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킵니다. 자, 일단 대한민국의 직장인 평균 연봉이 얼마일까요? 물론 쥐꼬리만한 월급부터 어마무시한 월급까지 다양하겠지만은 2025년도 기준으로 새해 전 4,332만 원이 평균 월급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거보다 많으신 분도 적으신 분도 있겠지만, 여하튼 2025년도 기준으로 대한민국 평균 월급은 4,332만 원. 이거를 월로 따지면 360만 원입니다. 중요한 건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세전이라고 합니다. 뭐가? 이 직장인인 경우가. 자, 그렇다면 자영업자, 건물주, 여러분들이 뭐 간물주 다음에 건물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는 지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방뿐만 아니라 강남이라 할지라도 1층이라 할지라도 공실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 임대료가 뭐 비싸서 그렇기도 하고 장사가 안 돼서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요 건물주 임대료를 얘기를 하면 일단 전국 기준으로는 평당 82,500원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한 평에 82,500원, 전국 기준으로 10평이면 82만 5천 원이 되겠죠. 에게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많아? 이런 사람도 있고 각자 틀리겠지만 여튼 전국으로 따지면 82,500원이고 서울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은 평균 18만 9천 원에서 최대 20만 9천 원까지를 한답니다. 이것도 평균입니다. 뭐 비싼 데는 뭐 월 1, 2천만 원 하는 데도 많죠. 또 적은 데는 또 적지만 하여튼 평균 평당 20만 원 정도 한다. 그럼 10평이면 200만 원이겠네요. 뭐 100평이면 2천만 원 정도 하고 서울이 그렇다는 얘기고, 경기도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직장인은 월 36만 원, 건물이 갖고 있는 사람은 월 평균의 임대료가 요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죠. 임대료가. 자, 그러면 자영업자는 어떨까요? 자영업자는 다 틀립니다. 뭐 한 달에 10만 원도 못 파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몇백억씩 파는 사람도 있겠지만 월 매출액이 1,658만 원이랍니다. 매출액이 1,658만 원 평균적으로. 그런 어떤 업종에 따라서 마진율이 10%인 경우도 있고 뭐 50%인 경우도 있고 가지각색이 있지만, 그냥 평균으로 이 매출액의 30%가 마진이라고 치면은 월 497만 원 정도가 이익입니다. 요 얘기를 왜 하냐? 직장인인 경우는 월 360만 원이 수입인 거고, 자영업자인 경우는 월 497만 원이 이익인 거고, 건물을 갖고 있는 임대인 사람은 서울이냐 경기도냐 전국이냐에 따라서 평당 요 정도 가격을 임대료를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버는 순수익, 건물의 임대료를 받는 요 비용,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월급을 받는 비용, 요게 평균이라는 겁니다.
요것을 왜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아파트를 산다. 그럼 10억짜리를 산다. 10억짜리를 사는데 대출을 50% 껴서 5억을 대출을 받는다. 5억을 대출을 받아서 금리를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4% 후반대나 5%를 계산을 하면은 약 250만 원, 28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평균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이 돈을 벌고 이 돈을 벌어서 이걸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 그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이 수입보다 더 많이 벌거나 아니면 이 수입보다 못 벌지만 부동산이 올라갈 것 같아서 산다. 요 두 가지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꼭 아파트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른 상가나 토지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위치가 과거에는 경기가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부동산이 1억 5천 됐어요. 2억짜리 됐어요. 3억짜리 됐어요. 이렇게 되고 있었어요.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토지나 상가나 오피스나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가 이런 순수한 순이익, 자기의 소득을 가지고 부동산을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부동산이 좀 꺾이다 보니까 부동산이 10억짜리였던 게 9억이 되고 8억이 되고 7억이 되고 그렇습니다. 설령 이 10억짜리 부동산이 그대로 10억짜리 된다 하더라도 이 10억에 대한 이자를 낼 수 있는 그 소득이 줄게 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10억짜리 부동산에다가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이 정도 수익이 날 건지를 생각해 보면 또 다른 말로 해서 이 1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내가 임대료 받는 부분이 적어진다 면 이거를 계산하기를 따지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는 10억임에도 틀림이 없지만 실질적인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부동산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감정을 하실 때 그냥 감정가가 얼마야? 일반 매매가가 얼마야? 요즘 경매가가 얼마야?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계산하는 방식이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익 환원법 내가 그 부동산을 취득해서 이자 내고 세입자를 집어넣어서 월세를 받고 아니면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직장인으로서 월급을 받아서 이자를 냈을 때 가치성, 그 값어치가 수익성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을 감정하는 부동산 감정 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지금 이 얘기가 중요하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갑자기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좋은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경매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미분양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뭐라 그럴까요? 모래 속에 진주를 캐는 것처럼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시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이 떨어진다,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서울의 아파트가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사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돈을 많이 벌어야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던 거든 떨어졌던 거든 간에 그것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직장인의 평균 월급과 자영업자들의 평균 매출액과 매출이익과 또 건물주들의 평당 받는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받는 월급이 자기가 받는 임대료가 자기가 장사해서 버는 수익이 그 평균보다 이상이었을 때 내지는 그것을 가지고 경매가 나오는 거든 금매가 나오는 거든 간에 그런 것을 취득하신다면 지금은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뭐 지하철이 뚫린다, 뭐가 개발이 된다, 아파트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내 소득 대비
내 소득 대비 적정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값어치고 가성비고 능력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막말로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요. 아니면 한 달에 1억 원씩 벌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처럼 부동산이 떨어진든 말든지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살 수가 있는 건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아파트를, 주식을, 코인을 사거나 했을 때 떨어지게 되면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멘탈이 너무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대한민국의 직장인, 자영업자, 건물주에 대한 평균 가액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지코인이었습니다.